안녕하세요.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입니다. 썸을 타든 연애를 했든 처음엔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하루에 몇 번이고 뭐해? 밥 먹었어? 라는 연락이 쏟아지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연락이 점점 뜸해집니다.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건가? 연락이 왜 이렇게 뜨문뜨문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자가 예전보다 연락이 줄었어요. 이제 이별의 전조 증상일까요? 같은 고민들을 하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다시 자발적으로 연락을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자연스럽게 여자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순한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보통 많이들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먼저 연락하지 말고 쿨하게 행동하기, 남자도 노력해야 한다는 걸 대답게 해주기, 이런 생각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일시적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식었다는 전제로 연락이 줄었다고 해석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연락을 하고 싶을 만큼 연락에 감정 자극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의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라고 섣부르게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해요. 더 중요한 건 왜 그 사람이 예전처럼 톡을 보내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됐는지 그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연락을 줄이는 진짜 이유는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연락을 자주 하던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덜하게 된 이유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연락이 주는 자극이나 기대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애 초기엔 서로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어디까지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심리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톡 하나에도 설레고 그래서 더 자주, 더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은 그냥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이 덜 가게 됩니다. 즉,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 고리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정체 때문이에요. 세 번째, 기대감 없는 대화는 반복될수록 지루해진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어요.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 대화가 예측 가능하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커플들이 한 번쯤 이런 루틴에 빠지죠. 점심은 먹었어? 응, 김치찌개 먹었어. 너는? 나는 오늘 바빠서 그냥 삼각김밥 먹었어. 이런 대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이상 반복되면요, 내용이 아니라 느낌 자체가 지루해집니다. 이건 연애든 썸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그러잖아요. 처음엔 몰입했는데 몇 화만 지나면 스토리가 익히고 등장인물 대사까지 예상되면 드라마보다는 자꾸 휴대폰부터 보게 됩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톡을 열기도 전에 이 사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 이렇게 예상이 되면 연락할 이유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네 번째, 연락의 기대감을 살리는 소소한 변화 한 줄.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안에 작은 새로움을 섞어 넣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주제, 독특한 표현, 혹은 단순한 관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 먹었어 보다는 오늘 된장찌개에 청양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내 입이 지금 불타고 있어. 혹은 오늘 퇴근길에 비가 왔어 대신에 퇴근길에 비가 너무 와서 우산을 썼는데도 구두에 물이 들어갔어. 발이 완전 축축해. 이럴 땐 진짜 누가 차로 나를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내용이라도 감정과 유머, 관찰을 한 줄만 섞으면 상대방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핵심은 재미가 아니에요. 예상 밖의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 한 줄이 그 남자의 머릿속에 이 사람의 연락은 뭔가 다르다 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다섯 번째, 연락의 빈도를 사랑의 증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꼭 등장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연락을 줄인다는 건 애정이 식은 거 아닌가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이틀에 한 번 연락 오는 거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락이 아예 사라진다거나 답장을 전혀 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관심 부족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연락의 빈도만 줄었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의 질과 내용이 유지된다면 빈도는 개인의 성향이나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을 덜 하게 된 게 당신에게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대화의 패턴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법이고 그 익숙함은 자칫 지루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연락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흐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소한 변화, 작지만 예측 불가능한 한 줄, 그게 상대방의 연락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내일 아침 톡 알림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이름이 뜨는 걸 기대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당신이 대화 속에서 만든 작은 변화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연락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한 줄, 그 사람에게 오늘도 넌 흥미로운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연락 때문에 마음 쓰이고 고민 많았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신호등입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진짜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남자를 완전히 내 남자로 만드는 방법,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빠져서 호우적거리게 만드는 그 방법. 비밀은요, 남자의 아주 오래된 본능 하나를 자극한 데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게 목숨을 거는 본능. 이건 수컷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삼국지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그게 바로 수컷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오직 너만이 날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풍기 콘센트가 잘 안 돌아가요. 흥작흥흥대며 만지다가 그 남자에게 말을 하죠. 이거 왜 이러지?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선풍기를 고쳐주면 바로 그때 반응해주세요. 오빠 진짜 똑똑해요. 어떻게 고쳤어요? 바로 이 반응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고마워요가 아니라 그 남자를 인정해주는 리액션. 남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남자들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자가 나한테만 그렇게 반응해준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남자들은 이거 어려워하던데 오빠는 진짜 잘한다, 이런 식의 비교는 남자한테 숨겨진 경쟁 본능을 자극합니다. 자존심이 으쓱해지고 여자에게 자꾸 잘해주고 싶어져요. 그런 행동이 몇 번 쌓이면 그 남자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줘야 하는 여자야. 이 여자는 내가 챙겨야 해. 내가 필요해. 그 순간부터 그 남자에게 여러분은 선택지가 아니라 사명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요, 연애 초반에도 아주 잘 통하지만 사귀는 사이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그 남자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말 실수를 했을 때 하나하나 따지고 따박따박 말하는 것보다는 살짝 눈물 섞인 목소리로 오빠 사실 저 진짜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성을 넘어서 책임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남자는 더 진지하게 듣고 더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이면 그 남자가 나를 얕보지 않을까? 너무 의존적인 사람처럼 보이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매력은요, 필요할 땐 약해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약함을 보여주는 건 의존이 아니에요. 너한테만 마음을 연다 라는 은근한 호감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남자에게 엄청난 특권처럼 느껴지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잘하던 여자가 자기 앞에서만 유일하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 남자에게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 짐이 너무 많았던 어느 날, 장바구니에 우산에 손에 들고 있는 택배까지 현관 앞에서 허둥대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 남자 동료가 옆에서 보고 말하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 날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고마워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가 짐을 들어줬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철수씨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 현관에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그 남자에게 잊지 못할 장면이 됩니다. 그 남자는 자기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고 느끼고 그 순간부터 책임감이 생기죠. 남자들은요, 자기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감정, 남자들은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작은 부탁을 기회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남자가 그런 부탁을 무시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관계를 점검해봐야 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남자에게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남자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오빠는 진짜 꾸준히 하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오빠의 태도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쉽게 잊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 이런 흐름들이 쌓이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뭔가 허전해. 이 여자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줘.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남자는 이미 당신에게 목숨을 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괜히 강한 척, 괜히 쿨한 척 했던 뒤요. 사실은 너무 떨리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도 뭐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남자는요, 이 여자는 내 도움이 필요 없네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 아니어도 그렇게 오해하고 한 걸음 물러서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살짝 솔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혼자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다. 저 좀 도와줄래요? 이런 말이 오히려 남자를 당신에게 더 깊게 빠지게 만들지 모릅니다. 용기 내서 약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진짜 매력 있는 여자의 기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남자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태도, 그게 결국 남자를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면 바로 오늘이 그 남자에게 첫 메시지를 건네볼 기회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이었습니다.